3인 3색 작전 타임 이창원의 타픽으로 그 첫 번째 문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도 우리들의 수익을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엠뱅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창원의 타픽이 더욱더 필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함께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장 이해를 위해서 질문 통해서 함께 이야기해보시죠.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오늘은 숨고르기인가 이 내용 보겠습니다. 네, 어닝 서프 속에서도 미증시에서 굉장히 압박이 들어오면서 어깨가 무거웠던 삼성전자였죠. 우리 이창원 매니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네, 성장성으로 재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한번 눌렀다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를 보면은 지금 이제 매출은 기대치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보다 한 25% 정도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가 빠지는 거는 그동안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네.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그동안 올라서 계속 올라서 못 샀던 분들은 오늘부터 잡아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오늘부터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오늘 빠지는 게 지금 실적 발표일과 겹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제 사고 회로가 실적이 나와서 빠졌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끝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엔비디아나 AMD가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런 이유로도 지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았던 거고요. 지금까지 삼성전자 제가 이제 추천한 이유로 올라왔던 거는 1분기 실적 기대감에 상승한 것이 아니라 네. 엔비디아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또한 올해 연말에 있는 마1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은 전혀 이상이 없다. 그래서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은 상황이라 추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그 하락하는 이유 그리고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금 모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함께 열어보시죠. 네. 자, 정유 관련주 당분간 주도주 될까? 이 내용 보겠습니다. 네,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창원 매니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이 주도주가 아니라 이슈주로 분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은 중동 리스크뿐만 아니라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제 확전 이슈까지 같이 겹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국지적 리스크와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당연히 간접적으로 지금 유가가 상승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네.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신중히 하겠다라고 네. 그렇게 밝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경제가 이게 하나하나 놓고 따로 볼 수 없이 엮여있다. 네, 다 엮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예고를 했는데 이런 그 유가 상승이 아무래도 조금 그 변수로 작용을 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유가는 다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도주라는 거는 우리가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시장을 이끌어가는 섹터나 종목을 주도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처럼 뭐 흥구석유나 그다음에 뭐 SOL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는 물론 이제 시총의 SOL 같은 경우에는 큰 건 있지만 네. 지수를 이끌어갈 수 없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유가가 하락하면은 같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도주라는 표현보다는 이슈주 정도로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단기 이슈가 있을 때는 그렇게 뭐 단타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 관련주 단기적 대응 관점에서 이슈주로 분류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질문 통해서 이해 한번 해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창훈의 탑픽 안에는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시죠. 매니저님, 먼저 그 전에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테마가 어떤 테마였나요? 유리기판이죠. 맞습니다. 우리 유리기반 테마 이창훈의 탑픽에서 전부 다 잡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YC캠이고요. 지금도 상승하고 있네요. 네,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어제 YC캠을 오늘 갭 뜨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한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리는 그러니까 어제 뭐 상따하신 분들도 있고 이미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제 고점 찍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재매수도 물론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텔이 또 유리기판 쪽으로 네. 지금 또 얘기가 나오면서 또 그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창훈의 탑픽을 이번 주만 잘 봤더라도 오늘 같은 장에서도 수익 정말 많이 날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나 유리기판 저희가 또 잡았습니다. 피로팁스 역시 오늘 지금 굉장히 상승폭이 큽니다. 네, 맞습니다. 뭐 피롭틱스 지금 그 들어간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네. 지금 이제 그래도 수익률이 지금 130% 찍혀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장 주도주급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시장이 오늘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시장에서 선택된 종목들 작정하고 지금 올리는 종목들은 뭐 지수와 상관없이 굉장히 큰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실적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지수 영향을 받겠지만 뭐 그다음에 하지만 뭐 뉴로모픽이나 아니면 뭐 유리기판 이런 쪽은 지수와 상관없이 이 반도체 안에서도 테마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요. YC캠이든 필옵틱스든 일주일 안에 저희가 담아서 이 최근 짧은 기간 안에 급등이 났던 종목이라는 게 더욱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그런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저점에서부터 모아갈 수 있는 오늘의 매집픽 먼저 열어볼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매집픽은 SK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와 놀라운데요. 이제는 우리가 유리기판 다 잡아가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필옵틱스나 아니면 YC캠을 그 말씀드린 그 종목들은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 좀 가벼운 종목들이고 그리고 좀 이슈에 의해서 오늘처럼 이제 그 최근에 그 폭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SKC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요. 네. 바닥에서 올라오는 좀 소재 쪽으로 좀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필옵틱스나 이런 것처럼 일주일 만에 100% 이상의 수익을 내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 유리기판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YC캠이나 피로틱스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AI 서버용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인공지능을 돌리는 정말 그 고용량 그리고 또 굉장히 발열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발열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유리기판 쪽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내에서도 그 무게의 가벼움과 무거움 그리고 힙이 역시 교차되는 모습이었는데 SKC 같은 경우에는 이 진득하니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매집픽에 적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자 보시면은 SKC 보면 제가 한번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네, 조금 더 길게 주봉으로 보도록 보시면은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뭐 바닥을 찍고 네. 과거에 이제 20만 8천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네. 바닥 찍고 이제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좀 꾸준히 올라가려고 이제 준비 중인 이 종목입니다. 주봉으로 보니까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정고점을 트라이하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자리 뭐 충분히 좋아요. 네. 지금 14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수급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봉으로 보시면요, 지금 어제 오늘 이제 강한 것도 유리기판으로 엮여서 그런 건데요. 지금 이제 단기로는 제가 16만 원 먼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네. 16만 원 가면 그 자리에서 지금 매물대나 그 내용 보고 목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2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 저희가 유리기판 관련된 두 가지 종목으로 수익 크게 실현했고요. 이번 주 세 번째 종목 SKC까지 함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급등까지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급등픽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제2의 제2의 이구산업, 네. 그리고 또 제2의 재룡전기. 제가 피롭틱스랑 YC캠 리뷰하느라고 다 못했지만 네. 지금 이구산업이나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추천 이후에 지금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리뷰가 밀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데 네. 지금 이제 가온전선도 제가 상당히 좀 유망하게 보고 후속주로 좀 잘 갈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창원의 탑픽을 통해서 AI 랠리 수혜로 재룡 전기, 구리값 상승으로 이구산업까지 해서 큰 수익을 냈었는데요. 이제 그 후속주를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시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력 통신 케이블 관련해서 3대 전선업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변압기가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선 깔아야죠. 네. 그래서 구리가 올랐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케이블 쪽이 또 오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전선 수요 폭증 예상라고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이 좀 시장이나 기관 외국인들이 또 주목을 한다면 지금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 전선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일에도 전선 관련주 시간에서 긍정적인 모습, 오늘 시장 역시 마찬가지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전략 세우는 게 유리할지 함께 보시죠. 네, 한번 보시면은 가온전선 오늘 아침에 좀 네.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이제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좀 터졌는데요. 네. 이게 이제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거래량이에요. 좀 길게 봐볼까요? 네. 그래서 네. 지금 한번 주봉으로 좀 보시면은 이 정도 고점 자, 대비했을 보시면은 때 어떻습니까? 여기 정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41,022원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하니까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물 소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한 급등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 탈출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는 그러니까 고점에서 터지는 윗꼬리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과거에 작년 2023년 7월 26일 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렇게 터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코스닥 거래 대금이 26조 원인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는 매물 소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온전선은 목표가는 41,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9,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도 매물 소화중이라고 말씀해 주신 가온전선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까지 저희가 2차원의 탑픽에 함께 포함을 해봤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방송을 통해서 오늘의 시장, 앞으로의 시장 함께 좀 대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뭐 어제 제가 반도체 섹터를 종가 베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반도체 섹터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안 좋아도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종목들이 많이 오르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적게 오르겠죠. 근데 네. 또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지지만 오르는 종목은 무조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오늘도 여러분들 공개 방송 할 때 또 힌트 많이 드릴 거니까 공개 방송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4시입니다. 네, 그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그 방법 오후 4시에 이창원 매니저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창원의 탑픽 공개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3인 3색 작전 타임 조규준 매니저의 전략도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